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1일 도쿄에서 187명, 카나가와 82명, 사이타마 25명, 치바 31명, 오사카 120명, 아이치 48명, 후쿠오카 2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4,68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5,40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3명, 도쿄, 아이치, 미에, 이시카와, 효고,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2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44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8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8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93명으로 전체의 약 50%, 40대에서 50대는 총 60명으로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87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5명, 시설 내 감염이 14명, 직장 내 감염이 10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24명, 입원 환자는 11명 증가한 1,19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631명, 누적 사망자 수는 38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87명, 8월 초 400명을 웃돌기까지 했던 신규 감염자 수는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투 트래블 캠페인에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쿄에 추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これまでいわば踏んできたブレーキをですね、ゆっくりゆっくりと慎重に上げていく、そういう思いで、感染防止策と経済社会活動との両立を図っていく GoTo トラベル事業につきましては東京を対象にすることについてですね、10月1日から予定をいたし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今後の感染状況もよく見極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분과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쿄 발차기 여행도 할인 대상으로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승낙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各都道府県の判断で感染レベルがステージ1またはステージ2相当まで下がっていることが求められる。新たな生活様式における旅の在り方として小規模でかつ時と場所が分散されるいわゆる小規模分散型旅行が定着することを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의 추가에 대해서 코이케 지사가 니시무라 담당상에게 할인 등의 추가한 지원을 요망했다고 합니다. 東京は他の地域より遅れて GoTo がスタートになるわけですけれども、何か予算面などについての別な配慮をお考えでしたら、どこの地域だけ割引額を深掘りとかっていうようなダブルスタンダードをやるということは大変ちょっと現場の取り扱い上ですね、難しい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은 지역별로 나눠져 배정되어 있지만 각각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광청의 간부에 따르면 액수를 공개하면 지역별 예산 차이에 불만이 나올 수 있으며 빨리 여행을 가야 된다는 인식을 부추겨 감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쿄의 추가가 결정되면 다음 달 1일 이후 도쿄 발차기 여행에서 여행 대금의 할인과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합쳐 최대 여행 대금의 절반이 보조됩니다. 감염 상황이 감소 경향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10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연 감염 방지와 경제활동의 양립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소비세율 증세가 장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언하였습니다. 이 소비세율 증세에 대한 의견에 대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あくまでも将来的な話として昨日はお答えをいたしました。安倍総理はかつて今後10年ぐらいを上げる必要がない、このように発言をしています。私も同じ考えです。昨日お答えしたのはあくまでもその先のことを念頭に置いた話であります。今後長官が総理になられた場合には消費増税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はないですか。安倍総理の発言と私は同じ考えであるということをずっと言い続けてこ
このアベノミクスを推進してきました。10年間ぐらい引き上げなくてもいいという、その根拠については何だと思いますか。まさにアベノミクスを推進をし、経済を成長をさせる、まさに経済を再生させると、させなければ財政健全がないという、その政策のであります。政府としてその10年以上先のですね、将来的に税率を上げる場合には、これ何%として、また最終的には何%ぐらいまで上げるものとお考えなんでしょうか。具体的な内容を念頭に置いて発言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계속되는 소비세율 인상 발언에 대한 추궁에 스가 씨는 증세는 장래의 이야기이며 당분간은 10%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강조하였습니다. 財政が極めて厳しい状態になった。消費税や増税というのも一つのやり方である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 아소타로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 발언에 대해 재정 건전화에 있어서는 증세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당 총재의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두 후보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社会保障をどのように改革するかということをセットで論議しなければ、消費税をただ上げますとか、いやいや下げますとか、このままでいいですという議論には意味がないと私は思っています。社会保障費の財源について他に考えることができないか、どれだけのこの負担を生じることになるのか、こういったことを見極めた上で必要であれば消費税の引き上げというものも考える、こうした立場です。この菅候補のお答えについても違和感はありません。 작년 10월 10%로 인상된 후 갑자기 떠오른 소비세율 증세론에 대해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한 가지 쟁점으로 할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長官の話はこの先も 10% 以上上げるというお話なんで、それは争点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また消費税解散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ね。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아베 레이스가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로서 유력해지며 또 하나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차기 관방장관, 즉 포스트 스가입니다. 관방장관은 1일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며 위기관리나 부처 간의 조정 등을 담당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총리의 파트너입니다. 官房長官を務めることは総理大臣の座を近づけることになるのか。なかなかお答えしにくい質問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총리의 최단 코스라고 인식되고 있는 관방장관을 가장 오랜 기간 지낸 스가 씨가 총리가 될 경우 과연 누구를 기용할지 거론되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스가 씨와 같은 카나가와현 지역구를 가진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코노타로 방위상, 그리고 스가 씨 아래에서 부장관을 지냈던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과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상, 두터운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모리야마 히로시 국대위원장, 마지막으로 스가 씨의 정치적 스승인 카지야마 세이로쿠 전 관방장관의 장남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이렇게 6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次期総理にお伺い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名前を挙げていただくことは光栄に思ってますけれども、人事は新総理がすべて決めることなので、家庭の質問にはですね、答えるべきではない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そのことについてはコメントはありません。 이렇게 대부분의 후보가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였으며 카지야마 경제산업상도 이와 같은 질문에 가정의 질문에는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今までも人事の時期というのはいろんな報道がありますが、私が環境大臣という事前の報道があったことは一回もありません。この中だと加藤さんかな。日頃のテレビで見えている彼自身のありようと言いましょうかね。河野さんかなとは思いましたけど、その次の総理大臣が河野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 선출까지 앞으로 2일, 총리의 파트너, 총리 자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관방장관 자리에 과연 어떤 인물이 앉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11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의 향후 방향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담화에서는 북한이 신형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며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소쇼의 배치 단념을 근거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요격 능력을 확보해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지적에
억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사일 저지에 관한 안전보장 전략의 새로운 방침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검토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 사고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며 일본과 미국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은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공명당은 필요 최소한 것으로 한정해온 정부의 기존 방침을 변경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지스어쇼의 대체 방안으로서 미사일을 저지하는 새로운 방침에 대해서는 여당과도 협의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 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안전보장 전략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려고 하였으나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 가기 결정은 하지 않고 다음 내각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강연에서 내년 올림픽을 감안하면 10월 중 해산할 것이라는 중요한 조기 해산에 대해 언급한 코노타로 방위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말을 삼가야 할 때는 삼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オンラインの講演の中で大臣来月にも解散があるというような発言をされ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発言の真意のほど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今後口を慎むところは慎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解散総選挙あるといった何か根拠があるような余計なことを言わないようにしたいと思います。 올해 초 코노 방위상이 날카로워지겠다라고 밝힌 포부에 대해 향후 둥글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라며 날카로운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다시 스모에 코로나19가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모 선수 양성소 중 하나인 타마노이베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스모협회에 따르면 도쿄 아다지구에 위치한 타마노이베야 양성소에서 소속 선수 1명이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와 다른 선수 3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18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양성소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19명 중 12명은 기침 및 발열 증상으로 우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경증 또는 무증상인 7명은 11일 입원 조치하여 전원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당 양성소는 이달 13일부터 시작하는 가을대회는 출전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외출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를 통해 은행 예금이 부정 유출된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는 11일 오전 0시 현재 전국의 12개 은행에서 73건으로 총 약 1990만 엔에 이르는 피해 확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코모 계좌와 연계된 35개 은행 중 18개 은행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도코모 계좌로 충전하는 계좌 간 송금을 중지하였습니다. NTT 도코모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을 늘리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간단히 하여 본인 확인 과정이 불충분했던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도코모 측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어떻게 보완하고 신뢰 회복을 할지에 대해 추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에 따른 일본과 영국의 새로운 EPA 경제제휴 협정에 대해 11일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상은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온라인 회담을 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새 협정은 식음료와 금융, 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양국 간 수출품 중 99%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닛산, 히타치 등 영국에 공장이 있거나 투자 중인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일본에서 부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가 낮아지거나 대폭 간소화된 규제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후 모테기 씨는 기자회견에서 약 3개월이라는 이례적 스피드로 대략적 합의를 할 수 있었다. TPP-11, EU, EPA, 미일 무역협정에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 추진을 일본이 주도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EU와 EPA보다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룰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U와 EPA에서 일본이 가져간 이익을 계속하고 영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비즈니스의 계속성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며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영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에 발효를 목표로 서명을 거친 뒤 각각 국내 절차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